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달러라는 상징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연이어서 이제 증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한국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주식 팔고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도 나오고 있죠. 증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고,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이 하루 이틀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막 서한 열심히 보내서 25%, 40%, 50% 이러고 있는데, 어차피 협상에서 낮춰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면 최대 이틀, 보통은 이제 반나절 정도나 하루 정도로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만기일이라 옵션 만기일은 동시호가 때 상황은 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호가 전 상황 놓고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었고, 또 연기금이 장중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조금 호가가 바뀌어서 그렇지 연기금도 장중에 매수를 제법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제약업종,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거 매수하고, 금융기계, 금속 팔고,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했다라는 점. 그리고 종목으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종목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지주회사, 일부 증권주는 오후 들어서는 막판에는 조금 종목들별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던 업종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강세 뉴스 나오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다른 뉴스와 함께 미증시 영향까지 같이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은 좋았고, 반면에 이제 은행주,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3,200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저 파란색 선이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지수는 계속 고점인데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하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증시가 아직도 종목 기준으로 보면 과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과열이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수가 너무 올라서 걱정스럽다, 이거는 종목들이 해결해 주는 상황이 돼서 더 윗방향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800 넘어가지 못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수는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보면 오히려 과매도에 가까워요. 이게 75 밑에가 과매도인데 지금 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못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좀 분산되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대형주,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시장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양시장이 다 차별적인 장세,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수가 4일 연속 올라오는 동안에 상승 종목 수가 1000개를 넘긴 적이 없어요. 이게 보통 초강세장으로 분류하는 게 코스닥 기준으로 1200개 종목이 올라가면 진짜 묻지마 매수 장세로 보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아니면서 되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인내심 가질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장이 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차별화 장세,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뉴스로는 이제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달러 장중에 터치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인 코스피 이전한다, 그다음에 로열티 수익 있다, 삼성바이오가 2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올 것 같다, 하여튼 이런 등등의 뉴스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었는데, 며칠 전에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알테오젠 올라가고, 오늘은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좀 매수가 넘어가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움직임이 오늘 특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금리 인하를 다시 할 거다라는 메시지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연내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한다고 하고,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또 주식시장은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금 정부 여당이 탄력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 내놓으면 정책 추진하면 증시가 그대로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든지 좀 푸시를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 이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을 계속 실행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또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오늘 3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올라가는데 이게 6월 이후 보면 사실은 저게 5월부터도 비슷하긴 했는데 저 121선이 굉장히 큰 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대장이 만약에 저걸 돌파하고 안착하면 제약바이오에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은행주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KB금융 기준으로 이틀 하락. 근데 이게 한 보통 이틀 빠지면 3일차에서 돌리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대장주는 3일 빠지지 않는다.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일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저 빨간색 21선 근처 내려가면 돌려섰다. 그러니까 6월 보면 21선 찍고 올라가고 또 61선 찍으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났었는데 어제 또 하필이면 거길 찍어서 오늘 이제 돌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되게 소심하게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게 21선을 깨느냐 아니면 이전과 같이 패턴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버린다 이래버리면 6월 말 주도주 쪽에서 계속 뱅뱅 돌 거고 돌파한다 이러면 소외주 쪽으로 기회가 올 거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형주들 보면 오늘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가총액 2, 3, 4위 종목이 올랐잖아요. 이 세 종목이 올린 지수가 20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22포인트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세 종목의 시총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시총하고 똑같아요. 이 세 종목의 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빅4를 다 올릴 정도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봐야 돼서 이런 조합의 어떤 시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저 덩어리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됐지만 저 조합이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를 낀다든가 자동차를 낀다든가 네이버를 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조합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묶음이 좀 안 나와야 된다. 예, 자잘한 거,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이제 묶음이 나오거나 그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동시에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는 껌뻑 밀리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 1조 원 매수하거나 이런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소 양상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6%나 올라서 지수를 2.6%나 2.6% 정도 끌어올리는 2.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시가총액 구도가 2차 전지가 다시 최상단이 되고 비중이 제일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도 되게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긴 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정쩡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코스닥의 어떤 지수에 또 시총 구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좀 계속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선 뭐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그 관련된 거래까지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고 연기금이 오늘 동시효과 전까지 한 2,500억 정도 매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7일 이후에 최대 매수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수가 많이 오르게 되면 원래 연기금은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이 전체 굴리는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가 좀 어정쩡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선택이죠. 첫 번째는 연기금이 제일 많이 금액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일 텐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이 지수보다는 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증시가 이번에 다르다. 증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연기금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 한국 증시 비중을 다시 재설계해서 높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향후에 연기금의 활약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 수급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SK하이닉스만 2,300억, 삼성바이오가 7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에만 3천억 정도, 전체 매수의 60%가 두 종목에 가 있었고 삼성전자도 오늘 팔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주라든가 뭐 지주회사, 건설주 이게 좀 골라다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물산,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LIG 넥스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했는데 업종이 특정하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퍼져서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상단이 많이 포진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도 쪽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 매도 이런 것들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단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별로 없는 게 일종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SM, YG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매도 쪽에 좀 종목 수로는 들어가 있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 됐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메타도 오르고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이게 혹시 AI 이슈가 다시 미국에서 주도주의 컨셉이 되느냐, 요거 좀 오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지수는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서 좋게 보면 지수 더 올라갈 수 있다, 나쁘게 보면 되게 차별하다. 근데 오늘 이제 만기일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나간 상태에서 이 변수로 또 눌렸던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의 어떤 업종별, 종목별 수급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21선 내에서 이제 일단 살짝 튕겼어요. 1%. 예, 그건 튕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짝, 이게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은 시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도주 구도에 기존의 어떤 소외주 쪽으로 갈 거냐, 6월 말에 강했던 종목으로 갈 거냐, 이 구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서 삼성전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제약주가 오늘 두드러지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예를 들면 뭐 그 2차전지, 반도체,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어중간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 제약주가 한번 힘을 주고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 힘으로 확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다른 쪽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800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돌파시키는 동력이 될지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오늘 주목한 건 뭐냐면 정책 4단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3% 룰, 집중투표제는 이번에 이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 밀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단한다.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제 자사주 1년 동안 들고만 있을 거면 차라리 소각을 해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나아가서 세금 조정,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저거는 이제 배당금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세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떼서 하게 되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에 의하면 배당 관련된 세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고 뭐 배당금 받고 이럴 만한 동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한 투자 환경, 괜히 가서 뭐 엄한 주가 조작 세력한테 당하면 어쩌지? 왜냐하면 주가 조작 올리는 건 좋지만 돌아서게 될 때 엄청나게 하락하잖아요.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 환경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 주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강화하도록 이끌겠다. 그 마지막에 세금 정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래도 주식 안 살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뭐 시장이,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이제 지수 의식하기보다는 업종별 수급 동향에 집중해야 될 때고, 또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추격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체크해보는, 그러니까 시황보다 종목 장세에 더 집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건 다음에 또 내용 나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